한동석은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낸 장본인인 강소연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내 여자를 지키겠다는 한동석, 강소연의 뒤를 하나둘 캐내며 숨겨져 있던 위성과 탐욕이 하나둘 드러냅니다. 강소연이 돌연 미국에서 도망친 이유, 오천수 아내 노릇을 뻔뻔하게 다시 하겠다며 돈에 급급한 이유, 그리고 딸 영주에 대한 진실까지. 지금부터 강소연에 대한 회장님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아니, 지금 잡히면 끝이라고 했잖아. 그 투자자들 다 나 찾고 있다고. 당신이 약속 지켰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날선 목소리가 새어나왔고 문미수는 냉장고 뚜껑을 닫던 손을 멈췄습니다. 귀를 쫑긋 세운 채 조심스럽게 강소연 쪽을 훔쳐봤습니다. 강소연은 계속해서 속삭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계약서만 없애면 된다니까. 애초에 걔 이름 빠뜨린 것도 일부러였잖아. 증거만 안 나오면 우리 둘 다 안전하다고 했잖아. 문미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땐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해 그냥 넘겼습니다. 다만 머릿속에 그 장면과 대화 내용을 고스란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한동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 김사만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동석아, 지난번에 체결했던 장광약주 수출권 말인데 그거 잘 진행되고 있지? 김사만은 평소처럼 안부를 묻는 말투였지만 이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한동석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 있느냐고 물으니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현지에서 술도가 대표라는 여자가 투자받으러 다녔다더라. 대표 행세도 하고 장광약주 막걸리 수출 계약서도 들고 다녔대. 그런데 계약 당사자 도장은 없었다더라. 투자자 하나가 의심해서 조사 들어갔는데 갑자기 미국을 떠났다고 하네. 이름이 뭐더라? 강소연인가? 확실히 그때 내가 만난 마광숙 대표는 아니었어. 그나저나 나랑 한 계약은 괜찮은 거지? 한동석은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친구 김사만에게는 장광약주 300박스는 물론 올해까지 500박스 수출까지 LX 호텔에서 보증하는 계약이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한동석은 오로지 사랑하는 여자 마광숙이 받을 충격이 걱정되었습니다. 서둘러 이 사태의 전말을 조용히 밝히기로 합니다. 한동석은 강소연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녀가 미국에 머무르던 시기, 방문했던 행사, 만났던 인물까지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강소연은 장광주가 미국 대형 마트에 납품 예정이라며 투자 유치를 시도했고 심지어 위조된 계약서와 가짜 도장을 들이밀며 정식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던 사실까지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강소연이 오천수로부터 받은 위자료 역시 사기 행각에 다 써버리고 바닥났기에 한국으로 급히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강소연이 미국에서 투자를 해서 돈에 급급했던 이유,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와 돌연 오천수의 아내 행세를 했던 이유까지 모든 조각이 들어맞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강소연의 악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동석은 마침내 칼을 빼듭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 그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술도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장의 장부, 그 안에 적힌 이름 하나가 모두를 발칵 뒤집혀 놓았습니다. 문제의 장부에는 원재료 비용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고 마치 마광숙이 이를 조작한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서류 말미에 그녀의 필체를 흉내낸 듯한 서명이 덧붙여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장님 애인이라는 걸 믿고 회사 돈까지 건드리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공주실은 단호했습니다. 내 딸이 그럴 리 없어. 누가 꾸며낸 짓이야. 공주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마음으로 이 집안을 지켜왔는지. 딸을 믿는 그 마음은 단단했고 흔들릴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석에게 곧장 전달되었습니다. 한 회장님, 아니 한서방, 내 딸 진실 좀 밝혀줘요. 한동석은 내 여자를 누명 쓰게 한 장본인을 밝혀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한동석은 처음부터 장부 사건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장부에 적힌 그 사인, 너무도 쉽게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구성, 그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들키기 좋은 흔적을 흘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표정엔 냉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광약주 수출 관련 내부 자료를 여는 손놀림은 망설임 하나 없었고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를 따라 마광숙의 이름으로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강소연이었습니다. 어디 고작 오장수랑 열을 살다 시댁에 들이붓더니 이제는 회장 첩 행세까지 하네. 키보드를 두드리던 그녀의 입에서 도끼가 섞인 말이 쏟아졌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그게 당신 거야?
술맛도 모르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게? 강소연은 출력된 장부를 살펴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회계비리, 원재료 조작, 자금 횡령. 이 정도면 딱이지. 열흘짜리 맏며느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커리어. 강소연은 문서 하단에 교묘하게 위조한 사인을 덧붙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필체를 기억이라도 하듯 필압까지 정교하게 조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까? 마광숙 회장 꼬셔서 지분 뺏으려다 회사 돈 만졌대. 딱 그 소문이겠지. 간단하고 빠르고 아주 치명적이야. 그녀는 캐빈이 깊숙한 곳에 장부를 넣고 증거가 될 CCTV도 정지시켰습니다. 기계는 그저 정상 작동 중이라는 문구만 덜렁 띄운 채 모든 영상을 삼켜버렸습니다. 한동석도 바보야. 그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차라리 나를 선택했으면 독수리 술도가 지금쯤 LX 호텔 주류 사업까지 꿰찼을 텐데. 강소연은 마지막으로 장광약주 수출 계약서에 마광숙 이름을 덧씌우며 중얼댔습니다. 내가 대표야. 내가 미국에서 뛰었고 내가 판을 짰어? 마광숙은 술도가 핑계로 LX 호텔 사무 흉내나 내는 민폐일 뿐이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꾸며놓은 판을 찬찬히 확인한 뒤 복도를 빠져나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광숙 넌 이제 그냥 처분 대기자야. 그녀의 만행은 어디까지일까요? 하지만 한동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이 사건을 기계 고장 따위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한동석은 외부 최고 수준의 복구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마광숙과 술도가 식구들을 지키기 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며칠에 걸친 복구 작업 끝에 마침내 삭제된 일부 데이터가 살아났습니다. 단 한 장면, 그 결정적 순간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회계실 앞 희미한 복도 조명 아래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프린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주변을 살핀 후 출력된 서류를 가방에 넣고 문서를 다시 정리해 회계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드디어 한동석은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미국 체류 당시 술도가 대표 행세를 하며 벌였던 장광약주 계약 사기, 지분을 노리고 벌였던 뒤틀린 모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연인인 마광숙에게 뒤집어 씌운 조작된 죄. 한동석은 말없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일은 단지 회사의 명예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광숙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한동석에게 그녀는 단순히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안고도 묵묵히 살아온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껴안아야 한다고 결심한 존재였습니다. 절대 다시는 이 사람을 흔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은 한동석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증거를 정리해 법무팀에 넘겼고 관련 고소장을 작성하는 데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판단은 신속했고 처리 과정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강소연에게 두 번째 기회도 말로 변명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한동석 회장, 그는 단순한 경영인이 아니라 내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 회사 전체를 움직일 줄 아는 진정한 회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 한 방울조차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 결정적인 한 방이 터졌습니다. 문미수는 다급하게 오천수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상황을 짐작 못한 오천수는 한 걸음에 미순을 만나러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함께 앉아 맥주 캔을 나눴습니다. 가볍게 웃고 떠드는 시간도 잠시. 문미수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천수야,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오천수는 문미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켠 뒤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어. 내가 야간 근무하던 날 강소연 그 여자가 편의점 안에서 누군가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 야간이라 조용해서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더라. 오천수는 무슨 내용인지 다급히 물었고 미수는 다 기억나진 않지만 계약서를 없애라. 투자자들이 찾는다와 같은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강소연이 떨어뜨린 선글라스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수는 휴대폰으로 녹음한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강소연이 편의점에 들러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고 말입니다. 지금쯤이면 술도가가 회계조사로 발칵 뒤집혔을 거라고 하면서 이참에 지분까지 다 빼버릴 작정처럼 얘기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영주가 오씨 집안 딸인 이상 자신의 목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고래고래 애길 하더라고 말입니다. 오천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맥주 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고 눈동자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미수는 그의 팔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확실한 게 아닌데 광숙 언니가 누명 쓴 얘기도 전에 듣고 분명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라고 했습니다. 오천수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네. 오천수는 한 걸음에 한동석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 증언은 사건의 퍼즐을 완전히 맞춰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한동석은 이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고 곧 강소연은 허위 투자 유치,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강소연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하자고 해서 난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경찰의 손에 수갑이 채워질 때까지도 그녀는 끝끝내 자신은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실수로 그녀의 입에서 뱉은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강소연은 결국 경찰에 연행되었지만 눈빛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두 손, 온몸이 흔들리도록 울부짖으면서도 강소연의 시선은 또렷하게 하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장부 조작과 사기 행각의 실체가 드러난 것엔 당혹스러웠지만 모든 걸 송두리째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다시 돌아올 거야. 영주가 있으니까. 그녀는 머릿속에서 또 다른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땐 숨 쉴 틈조차 주지 않겠어. 마광숙, 한동석, 술도가 전부 내가 다 부숴버릴 거야. 모두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거야. 강소연은 수갑찬 손으로 옷깃을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또렷했고 입꼬리는 기이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만 알고 있는 마지막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남았어. 내가 쥔 건 단 하나. 그 누구도 모르는 치명적인 진실. 바로 영주의 출생. 그건 내가 선택할 타이밍에 터뜨릴 거야. 그녀가 쥐고 있는 마지막 카드. 그것은 또다시 오씨 집안을 뒤흔들 시한폭탄일까요? 아니면 한동석이 앞으로도 그 모든 진실의 껍질을 벗기고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낼 수 있을까요? 혹시 다음 장면을 예측하셨다면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댓글로 풀어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